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왁싱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브라질리언. 네, 다. 올누드로 그냥. 정말 그것도 너무 싫어서 안 하겠다 했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 금술이 좋아진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해서 전 좀 치욕스럽게 좀 당하고. 자기가 저기잖아. 내가 빨간색 안 좋아. 내가 빨간색 아니야? 아니. 와. 보통은 남편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앉으시거든요. 본인이 얼굴 잘 받는 쪽으로 앉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신랑은 저쪽이 더 예뻐요. 그래서.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택배 화물 기사를 일을 하고 있는 29살 이선우라고 합니다. 남편 이선우라고 합니다. 잘생기셨다. 훈남이다. 저는 프리랜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28살 김아영입니다. 어머, 클럽에서 아,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고, 아이가 있으시구나. 아이고.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제 와이프가 저를 좀 부리려고 한다 그래요. 저를 좀 조정하려고 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상 딴지를 걸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좀 많이 자존심이 상하고 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좀 의뢰를 드렸어요. 어떤 거를 컨트롤하려고 하시나요, 아내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머리가 긴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짧아진 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거의 이거 어깨선 이상 내려왔었으니까. 어머, 거의 뭐. 근데 다행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셔가지고. 내가 정말 불편한데도 못 자르겠는 거예요. 불편하세요? 불편은 하죠. 일하면서 계속 몸을 쓰고 운전하고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치. 머리가 길면 당연히 그게 불편하고 덥고 그러니까 그쵸. 나 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정색을 하고 싫어하니까 제가 원래 이상형 자체가 좀 마초 같은 스타일, 털 많고 좀 그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조니 뎁? 조니 뎁, 휴잭맨 이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기르게 시켰죠. 그 취향이 되게 독특해요. 독특한 걸 저한테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와이프 때문에 왁싱을 했어요. 그럼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브라질리언. 네, 다. 올누드로 그냥. 정말 그것도 너무 싫어서 안 하겠다 했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 금술이 좋아진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회유를 해서 전 좀 치욕스럽게 좀 당하고 근데 와이프는 또 그걸 좋다 그러고 있고. 아까는 털 많은 남자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이상하죠. 아, 네, 수염이랑 가슴털. 그 털도 자기 취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치. 수염이랑 가슴털. 그러니까 머리나 옷 같은 경우에는 본인 마음대로 해도 제가 감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나가면은 30분 한 번씩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어디야? 뭐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가는 순간부터 전화를 하니까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몇 달 만에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친구도 만나러 왔는데 이게 즐겁게 놀지도 못하고 해서 와이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30분마다 전화하는 이유는 신랑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뭐 어디 도착했으면 도착했다. 뭐 어디를 이동을 했으면 이동을 했다. 친구를 만났으면 만났다. 이런 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을 먹고 뭐 여자랑 놀다 올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친구네 집에서 계속 있는데 30분마다 나 아직도 친구네 집에 있어 이렇게 계속 연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호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가는 내내 계속 전화가 왔었던 거죠. 가서도 저녁에 술 먹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영상통화를 걸고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와이프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먼저 그냥 다짜고짜 반말을 한 게 아니라 오빠들이 먼저 반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냥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 반말로 막 장난 짓궂게 막 치고 너는 여자한테 잡혀 사냐 막 이런 거를 영상통화에 대놓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오빠들도 그렇게 반말하면 나도 뭐 그냥 반말한다 이러고 반말을 한 거죠. 어머. 예, 저는 그 상황에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네들을 오해하는 것도 화가 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영상통화로 이미 이렇게 일이 돼버리니까. 그치. 거의 뭐 수상집 분위기였죠. 왜냐면 기분 좋으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자체도 싫어하게 되고 아. 이제 오빠가 저 데리고 나가는 거조차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하죠. 아내분이 생각했을 때 왜 자꾸 남편을 핸들링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 저는 신랑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랑이 그것도 집착해달라고 해서 했었던 거고. 남편분이 자기한테 집착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아, 네. 그건 또 뭐예요? 저는 진짜 프리한 스타일이어서 외모는 연락도 프리인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일 끝나면 하고 그랬었는데 신랑이 어느 날 어떻게 연인인데 이렇게 나를 집착을 안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좀 집착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집착하니까 또 자기한테 왜 집착하냐고. 근데 핀책각으로 했는데 제가 말했던 집착은 그런 집착이 아니었어요. 사랑해 하면은 어머. 이러고 없어요 얘기가. 난 그땐 사랑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집착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좀 호응을 좀 해달라 이거였던 건데 내가 하는 얘기에 있어서 호응을 해줘. 근데 어느 순간에 잘못된 방향으로 집착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가 집착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쵸. 와이프가 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게 제가 하는 일들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 좀 많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호주 갔을 때도 제가 이제 정육점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 있는 매니저랑 이제 회식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할 때마다 나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회식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 굳이 회식 자리를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싫었던 이유는 그 매니저가 저랑 헤어지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오빠한테. 이게 왜냐면 그렇게- 연락을 너무 자주 하니까 네, 그렇게 풀어줄 맨날 생각을 안 하니까.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할 거면 헤어지라고. 여기 여자들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빠는 내가 사장님 백으로 넣어준 건데 굳이 매니저랑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 여기 사장이 내 지인인데 네가 왜 매니저랑 친해질 필요가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관이 중요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럼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재밌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약간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신랑이 영업직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아기가 되게 깐난쟁이 때였어요. 갑자기 카톡을 영아, 내가 사장님 따라서 노래방을 왔는데 아, 불길하다. 여기 아가씨가 나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나와 해가지고 막 전화를 막 발발이 했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집에 가, 여기 사장님이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막 이러고. 근데 그때 상황이 정말 그랬어요. 제가 26? 26살 때 영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되게 좀 깔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서 뭔가 하나라도 얻을 게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건데, 노래 부르는 거 워낙에 취미이기도 하고 워낙에 좋아해서 노래방 가는 거 좋다고 따라갔죠. 이제 노래 부를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분 뒤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옆으로 오시려고 괜찮다고 웬일이야. 이러고 있다가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걸 별로 숨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건지 몰랐고 뭐 순수하다. 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수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순수하구나 그때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신랑의 신랑이 말하는 사회생활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제 입장에서. 저는 그런 관계를 잘 소화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이프 눈에는 그게 되게 미련하게 보이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엄청 싸웠었죠. 왜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그거 사회생활 아니다.
그리고 또 학점은행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따르고 있는데 전 대학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확하게 전 답을 못 내려요. 근데 또 이게 안 하면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안주해버리고 자꾸 건강을 이렇게 막 깎아가면서 야간에 일을 하고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빠가 만약에 뭐 대학교 가고 뭘 하면은 조금 자기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신랑에게 추천을 해줬죠. 일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시간이 없는데 뭔가를 계속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따를 때 제 몸이 안 따라줘요. 과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한테 하는 방법을 다 물어봐요. 아이고, 저는 그 참. 대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데 그 대학의 시험 보는 방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숙지를 제가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제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치 그치.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평균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해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자요. 힘들겠다. 그냥 참고 하면 되잖아.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답답한 거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모든 게 다 막혀버리니까 끝까지 끌고 가봤어요, 이거를. 근데 본인이 죽어도 마음에 안 들면 정말 끝낼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제 주장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남편분 좀 깝깝하세요? 그쵸. 좀 많이 요새 좀 많이 갑갑하죠. 운전을 생각 없이 하거나 밖에 오래 나가 있으니까 매일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거든요. 혼자 울어보기도 하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약간 그래 되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댓글이 들어오니까 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